제가 지금 엔화 투자를 시작한 게 한 2달 정도 됐는데 저는 그냥 금액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제가 블로그에 대한 수익 인증이나 이런 걸 다 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박성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작가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이 어려운 시장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럼에도 또 꾸준히 또 이렇게 현금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고 계시면서 예. 또 작가님만의 투자 방식으로 잘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지혜를 얻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현금이 마르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계신 이 파이어족의 어떻게 본다면 좀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어느 쪽에서 이렇게 현금이 나오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네. 저는 뭐 한 분야에서 뭔가 대단한 뭐 투자의 고수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뭐 저도 이제 일반적이고 평범한 투자 실력과 멘탈을 갖고 있는지라 뭐 주식의 고수거나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 하나만으로 뭐 엄청난 수익을 얻고 뭐 이렇게 그게 가능할 텐데 네네.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식으로도 조금 벌고 그리고 뭐 달러 투자 같은 걸로 또 벌고 또 뭐 블로그 같은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네네. 그런 거에서도 수익이 나오고 그러니까 현금이 마르지 않는 비법이라고 하기에도 좀 부끄럽긴 하지만 하나에서 하는 그 현금이 마르는 경우가 생길 걸 대비해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우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 뭐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한 우물을 파면 네. 하나의 우물만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 우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올해 1월 1일 날 엄청나게 강력한 우물 하나가 이제 영구 폐쇄가 됐어요. 뭐예요 이게? 예,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예. 근데 그 회사를 그만뒀는데도 다른 우물들에서 이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뭐 현금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터뷰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본다면 한 우물만 파야 된다. 이게 정설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예. 투자 쪽에서는 좀 다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자산 배분 관점에서 지금처럼 주식이 어렵거나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또 반대로 달러 가치를 막 오르다 보니까 맞아요. 확실히 좀 이렇게 자산 배분을 잘 해놓은 상황이라면은 어느 하나에 휘둘리지 않게 또 꾸준히 좀 현금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구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현금 부자가 되는 뭐 대표적인 단계, 뭐 3단계 정도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주 당연한 얘기이기는 하는데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리가 뭐 노동력을 투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투자로 이제 불리는 게 현금을 만들고 또 부자가 되는 방법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생겼어요. 예전에 이 단계를 이제 하나씩 거치면 되는 거였었는데 지금 이걸 이제 한꺼번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달라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벌면서 모은 거를 바로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현금을 이제 맞벌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내 노동소득하고 내 자본소득이 같이 맞벌이를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좀 이런 현금이 마르지 않는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이 끊기지 않는 네 가지 방식,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달러 투자라든지 주식, 뭐 부동산, 퍼스널 브랜딩 이런 거 등등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당장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크게 이제 2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본력이죠. 자본력을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노동력도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본력을 투자하면 지금 뭐 주식 시장에서 좀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네.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노동력을 투자하는 거는 물론 이제 힘은 들겠죠. 그렇지만 노동을 계속 투자로 바꾸다 보면은 마이너스는 없고 플러스만 되고 또 자본소득처럼 복리의 어떤 수익도 만들어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블로그에다 이제 글을 쓰는 게 저가 이제 노동을 이제 투자하는 개념이었는데 한 2, 3년 전 정도에 처음으로 이제 이 노동을 투자했을 때는 한 달에 수익이 뭐 1원, 2원, 뭐 5원 뭐 이랬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하루에도 한 10만 원 이상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거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노동력을 소비하는, 그러니까 부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소비하는 개념이라면 내가 1시간을 투자하면 그때도 어느 정도의 돈을 벌지만 한 10년이 흘러도 똑같이 그 정도밖에
못 벌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제 뭐 임금이 상승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노동을 투자한다라는 관점에서 블로그 글쓰기는 3, 4년 전 정도에도 1시간 정도 투입을 했고요. 제 노동력의 투자 어떤 그 크기를 네. 지금도 1시간 정도를 하는데 수익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예, 이제 자본을 투자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구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도 없고.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하셔도 큰 문제가 없는 거는 뭐 블로그 글쓰기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면 뭐 유튜브를 해서 제가 말하는 거는 막 이걸로 막 경제적 자유를 이룰 만큼 엄청난 돈을 벌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블로그 글쓰기로 한 10만 원 정도, 한 30만 원 정도 만약에 벌 수 있다면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필요한 자금이 한 달에 뭐 3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10% 정도를 여기서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물을 파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뭐 마이너스도 없으니까 여러 이제 방법은 찾아야겠죠.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하던가 노동력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 게 이게 사실 똑같은 1시간을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람한테 노출이 되고 그렇죠. 더 많은 사람이 클릭을 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뭐 광고 수익이라든지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또 협찬 문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복리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고 맞아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최근에 너무나 약간 좀 뭐 자본소득 이쪽 관점에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개발을 해서 정말 잘 갖고 담근다면은 이게 정말 핵심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저는 경제적 자유를 이뤘으니까 경제적 자유를 찾기 전에는 그게 맞아요. 왜냐면은 내 에너지나 노동력의 이 가치가 어느 정도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되도록 좋아하는 일보다는 잘하는 일을 해가지고 그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기력이 쇠해지고 노동력의 가치도 이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되면은 에너지가 딸려가지고 잘하는 일로 돈을 버는 거에 한계가 와요. 그러면 그때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면은 이 좋아한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거기서 돈이 벌린다라는 게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쇠해진 노동력을 조금 이제 기력을 보충시킬 수 있는 게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 자유를 찾거나 아니면 찾은 이후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실 텐데 그때를 위해서 좋아하는 일로 돈 버는 방법을 지금부터 좀 구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 들으니까 제가 또 갑자기 생각나는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그 워렌 버핏의 약간 주주총회 거기에서 어떤 소녀가 종목을 하나 찝어달라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버핏이 종목보다 중요한 게 너 자신을 갈고 닦아라. 그게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자산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방금 작가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들으니까 딱 매칭이 되면서 여러분의 그런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이 잘 쌓이면은 나중에 또 자본소득이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중요시하면서 꼭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달러 투자의 대가시잖아요. 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뭐 대가라고 하니까 왜냐면 다른 분이 안 계세요. 지금 봤을 때. 이거는 달러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저 같은 방식으로 달러 투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런 달러 투자의 방법을 개척하고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해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은 뭐 다른 분야의 고수들하고 이제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쨌거나 이제 대한민국 달러 투자의 넘버원은 맞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제 예전에 그 투자 경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번의 거래로 월 100만 원 정도? 그 정도 꾸준하게 캐시플로우를 창출하셨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자본 투자죠. 이거는 자본을 투자해서 어떤 수익률을 이제 기대를 했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이게 한 30%가 오르면 나는 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저는 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기다리는 인내력이 부족하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을 살 기회가 있었어요. 네네. 그때 가격이 저는 이제 좀 IT 쪽에 일했던 사람이라서 좀 빨리 접했어요. 그때 가격이 뭐 100원, 200원 막 이랬었어요.
비트코인이 100원이었다고요? 예.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냥 뭐 잃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10,000원을 투자했으면 10,000원만 투자해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던 때였어요. 아니 비트코인이 100원인데 10,000원 투자하면 100개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00개는 아니더라도 네. 그렇죠. 100개네요. 와 그러면은 그냥 몇십억? 근데 이 얘기를 하면 그때 샀었어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맞아요. 막 부러워하고 너 바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전혀 뭐 후회되거나 그렇지 않은 게 제가 만약에 그때 100원에 샀잖아요. 200원으로 올랐어요. 만약에 네. 2배잖아요. 네. 전 팔았을 거예요. 10,000원 투자한 걸 20,000원이 됐다라고 하면서 좋아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고 그걸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끝났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투자의 고수라면 그걸 100원에 사가지고 네. 30년 묵혀놓고 뭐 10년 묵혀놓고 해가지고 부자가 됐겠죠. 근데 우리 보통의 멘탈과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저는 좀 약간 이제 설명하기 좋게 설명해서 이제 2배 되면 되겠지만 만약에 10,000원 투자했는데 그게 한 500만 원만 돼도 웬만한 사람은 다 수익 실현하겠죠. 그렇죠. 예, 그 부자가 되는 길하고 이제 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우리한테 맞는 투자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투자의 고수들은 뭐 30%, 100%, 10배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버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손실도 버틸 수 없지만 수익도 버티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짧게 수익을 모아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달러 투자에 이제 그런 방식을 도입을 한 게 저는 한 0.5% 정도가 기대 수익이에요. 한번 거래를 할 예, 때 예.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0.5% 5,000원 정도네요. 수익 실현해버려요. 그 5,000원을 얻었죠. 근데 이 달러 투자나 외환 투자의 어떤 성질이 제가 지금 추구하는 방법하고 좀 잘 맞아떨어지기는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환율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별로 등락폭이 별로 크지 않아서 그걸로 어떻게 수익을 내?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변동성이 적은 대신 잦아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1,000원이었던 환율이 하루 동안 1,005원으로 올라가는 건 되게 쉬워요. 요즘은 뭐 변동성이 심해서 막 10원 올라가기도 해요. 거의 한 10원, 20원 왔다 갔다 하는 거 많아요. 진짜. 예, 근데 평소에는 뭐 10원 올라가, 뭐 5원이 올라가요. 그럼 0.5%예요. 5원 올라갔다가 다시 1,000원이 돼요. 그러다가 다시 1,004원, 그러다가 1,001원 이렇게 막 하루 종일 잦게 움직이다가 종가는 1,001원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보면 하루에 뭐 1원 오르고 2원 오르고 3원 내리고 이걸로 어떻게 투자를 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방법 1,000원에 사서 한 1,006원 정도에 팔면은 1원 정도가 거래 비용이고 5원의 환차익을 얻거든요. 그러면 5,000원을 벌었잖아요. 그리고 잠깐 기다리면 다시 1,000원으로 내려가요. 또 사는 거예요. 네네. 이제 우리가 복리의 수익을 년 단위로만 계산하는데 저는 이제 횟수로 계산을 하는 거죠. 1회, 2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엔화 투자를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왔는데 총 8번의 수익 실현을 했어요. 한 달 동안. 네. 그러니까 내가 샀는데 올라서 팔고 근데 또 다시 그 가격으로 내려와서 또 사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사면 원래는 내가 사면은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는 건데 제 투자법으로 하면은 내가 사면 오르고 내가 팔면 내리는 일이 이제 반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샀다 팔았다를 하다가 이게 이제 16번을 성공한 거예요. 그 오늘 제가 엔화를 또 샀는데 9번째 매수가 들어간 거죠. 얘도 이제 성공하면 이제 뭐 17번째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 9번째 수익 실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보면은 네. 5,000원씩 한 10번 정도 수익을 얻으면 5만 원이 되잖아요. 예,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엔화 투자를 시작한 게 한 2달 정도 됐는데 저는 그냥 금액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제가 블로그에 대한 수익 인증이나 이런 걸 다 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벌써요? 예, 수익 실현을. 그러니까 근데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아니 최저 가격이 한 935원 정도였고 제가 이거 935원일 때 마침 신사임당님 채널에 네네. 인터뷰를 하게 돼가지고 여러분 엔화 사셔야 된다고 이제 20년 만에 최저가라고 막 얘기도 했었어요. 네네.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예, 그때 제가 산 거를 지금 950원 정도예요. 퍼센테이지로 한 1.5%?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도 있었고요. 왔다 갔다 계속 한 거예요. 저는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작은 0.5%의 작은 수익들이 막 더해져 가지고
이게 뭐 퍼센테이지로는 두 달 동안 한 5에서 6% 정도니까 연간 수익률로 따지면 꽤 큰 금액이겠죠. 그래서 이제 수익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런 수익을 얻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하고 똑같이 엔화에 투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 블로그에. 그 댓글을 한번 보시면은 저 얼마 벌었어요. 얼마 벌었어요. 또 어떤 분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벌고 네. 또 그 자기 월급 이상을 벌었다고 이제 감사하다라고 이제 댓글도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렇게 작은 변동성에 어떻게 그런 큰 금액을 얻을 수 있는지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수익을 모아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번 거래로 100만 원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네. 나누면 되겠네요. 5만 원씩 20번을 수익 실현을 하면 100만 원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0.5% 정도 예, 일간 예. 단위로 뭔가 이렇게 뭐 변동성이 나왔을 때 예, 예.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예, 예. 투자 원금은 그러면 한 1억 정도는 있으면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투자 원금이 크면 클수록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5년 정도 네. 그러니까 많이 해봤잖아요. 네. 많이 해봐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금액이 커졌어요. 처음에는 저도 한 100만 원 정도로 5천 원 수익 얻고 또 팔아서 5천 원 얻고 그래서 많이 수익을 얻었을 때는 하루에 2만 5천 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그러면 환차익에는 세금도 없으니까 1년 정기예금 한 3%짜리의 수익을 하루에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계속 수익이 쌓여 나가다 보니까 100만 원만 투자라는 부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이후로 이제 저는 이제 금액을 이제 점점 늘려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뭐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투자한 거는 한 3억 원 정도를 한 번에 투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0.5%면 150만 원이거든요. 그래. 제가 계산 잘못했구나. 0.5%에서 5만 원 벌려면 1,000만 원만 있으면 되겠네요. 뭐 그런 그렇죠. 식인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겠네요.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까지 들어가면은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아까 그 말했던 9번의 수익 실현을 성공한 그거는 제가 분할 매수 한 것 중에 제가 이제 넘버링을 해가지고 세븐 스플릿이라는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데 넘버 1이 사고 넘버 2가 사고 또 내리면 넘버 3가 사고 그렇게 하다가 그 신사임당님 채널에 아까 출연했다고 했던 그날 네. 최저점을 찍었잖아요. 그때 넘버 6가 출동했어요. 6번의 분할 매수를 한 거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한 넘버 2까지 다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수익이 쌓여 나간 거예요.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가 된 거예요. 그 지금 오늘 아침에는 제가 넘버 3를 샀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는 개념이라서 뭐 만약에 1,000만 원씩 투자를 했다면 넘버 6까지 출동했으니까 6천만 원이 필요했겠네요. 근데 이거를 6천만 원이라고 또 할 수 없는 게 수익률 산정할 때 넘버 6는 한 번밖에 안 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평잔으로 하면은 한 뭐 중간 정도 가격이라고 해도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원금을 보고서 이제 계산을 해야지 수익률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건 이제 좀 고급 과정이긴 한데 저는 이제 공매도도 해요. 공매도요? 예, 네. 환율이 올라갈 때도 저는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네. 전 떨어져도 돈을 벌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초보자들한테 좀 힘든 거니까 그런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랬네요. 네. 제가 어저께 넘버 2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날 넘버 2를 샀는데 환율이 하락했잖아요. 네. 공매도로 저는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넘버 3도 또 샀어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공매도 공매도는 너무 어려워서 언급을 지금 하셔가지고 근데 혹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냥 제 식견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를테면은 뭐 그런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거기에서 뭐 달러 매도 숏을 포지션? 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하락이 예상이 됐을 때 네. 비싼 가격에 팔고 네. 싸졌을 때 그 금액만큼을 되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자가 분열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넘버 1, 넘버 2, 넘버 3가 있으면은 네. 예를 들면 넘버 3가 넘버 1, 2 거를 빌려다가 먼저 팔아버리고 다시 그만큼을 사서 되갚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나 혼자서 그걸 하는 거예요. 남한테 원래 이제 빌려서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분할해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구조가 나오고 이제 하락을 이제 예상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요거는 좀 고급 과정이 따로 있어서 지금 뭐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힘들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내려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도 나오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추후에 그런 게 구체적으로 궁금하시다고 방송 끝나고 따로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분명히 이제 너무 다른 복잡해서. 그런 과정 있잖아요. 과정 예, 하실 예. 거잖아요. 거기에서 실제로 약간 좀 유료로 좀 수강을 하시면 이해가 확실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